아이들과 어른의 발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의 발목은 어른의 발목이랑 다릅니다. 단순 염자인 경우에도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장판보다는 이제 골절, 이 애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결국에 이제 조직의 강도가 뭐가 다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혼합물이 있는 거를 떨어뜨리거나 손상이 있으면 이제 약한 부분부터 손상이 일어날 텐데, 성인의 경우는 뼈보다 인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대가 먼저 손상이 되고, 애들의 경우는 골막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인대와 붙어 있는 골막이 되게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어른처럼 인대 파열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골절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릴 때는, 어른은 인대가 뼈보다 약하기 때문에 인대가 먼저 다치지만 애들은 인대보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염좌나 인대 파열이 아니라 골절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 발목이 골절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부어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발목을 뺐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되게 크게 삔 것 같아도 붓지 않았고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몸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어떤 외력이나 통증이 들어왔을 때 말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괜찮으신데, 통증이 동반되어 있고 특히 부어 있을 때 이때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이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뭔가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기보다는 병원에 바로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말 그대로 골절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붙어야 하는데 보통은 조금 붓고 아기가 아파한다라고 했을 때, 어른들의 경우에는 발목이 삐면 한 2, 3일 정도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이제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 발목에 일반적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위치는 저희가 이제 원위 비골, 그러니까 외측 복사뼈의 일부가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2, 3일 정도만 아프고 그 다음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크게 아프지 않은데, 이게 애들은 자기가 아픈 걸 치료해야 된다는 마음보다는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하게 아픈 게 딱 좋아지고 나면 계속 아프긴 해도 엄마한테는 엄마 나 안 아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 놀이터 나가서 놀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뼈가 부러지고 거의 막 1, 2주 막 길게는 막 몇 달씩 있다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뼈 조각을 붙일 수가 없고 이게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애가 다쳤고 발목이 부어 있고 통증을 호소하고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에 한번 내원해서 체크는 하자가 부탁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아이 발목 골절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런 염자나 골절은 사실 저는 클래식한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어른들의 경우는 우리가 막 체충격파 치료도 하고 인대 같은 경우는 인대 재생 주사도 많이 놓는데, 이런 것들이 소화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소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대 파열보단 골절이 더 흔하기 때문에 이때는 깁스를 해서 이 뼈 조각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줘서 붙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소화는 염자 자체가 잘 흔하지 않기는 한데, 여기 염자에 있는 경우에 어른들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지 마시고 조심조심 걸어만 다니세요라고 하면 이게 상호 협의가 되는데, 사실 특히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보조기 해줄 테니까 뛰지 마라고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감시할 수도 없고 엄마도 얘를 따라다니시면서 하루 종일 감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염자의 정도가 좀 심하다, 그레이드 3 정도 이상의 스트레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저는 그냥 통깁스를 합니다.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는 통깁스를 해서 우리가 행동 제약을 확실히 주어서 인대를 제대로 붙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깁스 치료를 진행합니다. 혹시 성장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성장판 골절 자체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성장판 골절에 있어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성장판 골절인 걸 놓치거나 어떤 게 수술해야 되는 성장판 골절이고 어떤 게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성장판 골절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사실 성장판 골절의 경우는 아이들의 통증이 되게 급심하고 발목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병원에 안 데려고 오는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에 도착하신 이후 치료의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큰애가 이제 모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성장판 골절이 왔는데, 이제 놀이동산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랬는데 이제 딱 다친 발목을 보고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거는 무조건 뼈가 부러졌고
성전판이 부러졌을 거다. 검사를 하기도 전에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삼면 골절이라고 하는 골절이 있는데 그 패턴으로 부러졌는데요. 이게 그 경험적으로 보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아 성전판 골절은 빠르게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분초를 다퉈서 치료를 해야 되는 골절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적절하지, 뭐 진료가 막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닌 이상 하루 이틀 정도는 차라리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현병원 신한솔이었습니다.